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타이거일렉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오늘 다시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신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최근에는 간간히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리기 위해 불개미 군단 정회원들을 위한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을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공부가 우선이고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 기간이 끝나고 실전 매매 단계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저에게 간혹 부탁을 하십니다. 실전 매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황 파악이나 종목 선정에 관해 제 관점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어떤 핫테마가 등장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또 그 섹터에서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다음이 1:1 코칭을 하는 일입니다. 어느 때는 끼니를 거를 정도로 이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단톡방까지 운영을 한다면 저는 몸이 두 개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될 만한 분을 한 분 만나서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는 고민 중입니다. 섣불리 시작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가 되면 시작할 생각입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전화 통화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전달을 해주셔도 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고대역 폭메모리 HBM 수요 확대가 국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테마가 증시의 주인공으로 귀환했다. 반도체 업종은 AI 연산의 핵심인 GPU와 연동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체계가 강화되면서 후공정 및 핵심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된 채 거래를 마감했다. 가장 뜨거운 탄력을 보인 분야는 첨단 패키징과 핵심 소재 부문이다.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을 보유한 네페스, 마이크로 솔더볼 등 반도체 접합 소재 전문인 덕사나이 메탈 등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발맞춘 고성능 기판 기술이 기업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장비 및 인프라 구축 기업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가스 배관 시설을 구축하는 한양엔지와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사 TCK, 유해가스 정화 장비 전문 GST가 상승 마감했다. 감광핵 분야의 강자 솔브레인과 레이저 마킹 장비의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신뢰성 검사 전문 QRT도 매수세 유입에 성공했다. 검사 장비용 부품 전문인 리노공업과 후공정 장비의 PSK홀딩스, 고성능 PCB의 TLB 역시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대형주들의 선전은 업종 지수 상승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HBM 시장 주도권을 쥔 SK하이닉스와 파운드리와 메모리 복합 경쟁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호도 동반 상승 중이다. 반도체 설계 자산 IP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포장 장비 전문 제너셈, 소모성 부품의 하나머티리얼즈 역시 상승 추세이다. 열처리 장비의 예스티와 드라이, 에처 강자 PSK, 검사 장비 전문 TSE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세정제 및 특수가스 전문인 KNW와 인쇄회로 기판 PCB 설계 업체인 타이거일렉도 동반 상승하며 테마의 상단을 끌어올렸다. 타이거일렉이 반도체 검사 공정의 핵심 부품인 고다층 고밀도 인쇄회로 기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 TSE의 자회사로 편입된 타이거일렉은 이후 사명을 변경하며 반도체 후공정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주력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검사 단계의 필수적인 프로브 카드용 및 로드보드용 PCB다.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제품인 만큼 품질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타이거일렉 관계자는 기술 개발에 매진해 세계 인류 반도체 검사용 PCB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타이거일렉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구조적인 실적 개선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및 성장 가도에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반도체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AI 및 HBM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PCB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의 경우 약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납기 대응력과 시장 지배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소량 다품종 생산 체제와 고난이도, 제품 대응력을 갖추어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었고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한 점이 긍정적이다. 신사업 기대감 또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반도체 검사 기판인 STO의 수율과 납기가 안정화될 경우 향후 비메모리 영역으로의 성장 동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을 고려할 때 45,000원에서 50,000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기대하는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한다. 반도체 업종은 경기 민감도가 높으므로 만일 25,000원 이하로의 추세 이탈 시 리스크 관리, 즉 손절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반도체 검사 공정의 수주 강도와 고객사의 가동률 변화에 따라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분기 실적 발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할 것입니다. 차트상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명을 했던 종목이라 맥점들만 단계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맥점이 나왔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맥점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눈에 탁탁 잡혀야 합니다. 둘째,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삼각수렴을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 원 자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상단선 저항에서 밀린 자리들입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이평선들은 저항이면서 동시에 지지이기도 합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밑으로 흐릅니다. 또 지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평선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자리들입니다. 볼벤 하단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이 부분에서는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었습니다. 힘이 응축된 자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힘의 폭발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테마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테마선을 재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주매매 타점입니다. 과대 낙폭 후 급반등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패턴으로 따지면 거북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241선과 일목균형표 기준선 그리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대시세 초입 신호가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전고 돌파가 나오면 대시세 초입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맥점이 된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오기 전에 과대 낙폭이 먼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과대 낙폭은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하는 구간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고 돌파가 나온 것이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 이후 쭉쭉 치고 간 것입니다. 돌파 매매 타점에서 진입을 했어도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상대 강도 지수인 RSI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 하나가 바로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입니다. 1:1 코칭을 하고 계신 분 중에 최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와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첨보와 대한전선 두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난 후 기가 막히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내어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타이밍에서 칼같이 매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골파기 타점입니다.
타닥하고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탄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골파기 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여기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에서 타점을 놓쳤다면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황금 타점이 나오면 정확히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기본형 차트에서 확인을 했던 황금 타점입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 차트에서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녹반항 돌이면서 동시에 공반항 돌이기도 합니다.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차트에서는 이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란 점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기본형 차트에서 황금 타점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도 되고 구름대 차트에서 황금 타점이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도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고점에서 긴 윗꼬리 음봉이 출현을 했을 때 이미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과대 낙폭이 나왔네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출현한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하루 이틀 더 지켜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쌍바닥 W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시작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반등을 했습니다만 저항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질 않습니다. 눈치채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커다란 쌍바닥 W가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는 큰 범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작은 범위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오늘 등장한 캔들이 테마선을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윗꼬리까지 계산을 하면 돌파 후 눌림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면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황금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오늘도 좋은 타점입니다. 캔들의 윗꼬리가 아닌 몸통이 전고 라인에 바짝 달라붙어 있습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디딤돌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 영상이 아닌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들도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왕 하는 거 잘해야 하기에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녹십자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중파동 2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파동 1파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낙타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볼벤 상단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쌍봉 낙타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낙타등 타점이 나올 기세입니다. 여기서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타는 캔들이 나오면 타점이 됩니다. 이제는 삼각수렴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입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이후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측샷으로는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습적인 급등이 나왔네요. 주포놈이 개미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보이면 예측샷이 필요합니다. 혹은 급등하는 날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를 보고 걸어두기를 해도 됩니다. 여하튼 이중 삼각수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추세가 무너지기 전에 고점에서 계속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눈치채고 미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에서 윗꼬리 2개만 나오면 미련 없이 털고 나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주포놈이 개미들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주 악질적인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과대 낙폭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급반등을 시킵니다. 낙주매매 타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낙주매매 타점을 통해서 주포의 핸들링을 역으로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쐐기형 W 패턴입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RS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RSI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RSI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이제 하락 3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아도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이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탄 후 21선에 안착을 한 것이 보입니다. 21선 안착도 최초 상승을 가늠할 때 중요 단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RSI와 MACD에서는 아직 최초 상승 조건을 미비하게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RSI에서는 아직 중심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MACD에서도 아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각적으로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캔들이 21선에 안착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구름대 차트에서 교차 검증을 하면 됩니다. 구름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여기입니다. 게다가 공중부양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공중부양선을 돌파하는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파동 상승 3파, 즉 중파동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간에 단기 대응을 해도 되고 느긋하게 끌고 가면서 중파동으로 한 파동을 크게 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